지난주에 그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마침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열린 선거이기도 했고, 그 숫자로 따지면 이제 여당인 민주당이 이겼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어느 한쪽에 완승을 주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앞으로 이 국정 기조에 어떤 변화라는 게 뭐 줄 수 있다면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은 뭐 피할 수 없는 거여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의 정확한 판단은 무엇인가. 일단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유능한 민주당이 되겠다.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는 그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또 국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권력,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즉 뺏기 위해서 도전하는 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고, 똑같은 당인데 그런 입장이 있고, 근데 그 권한을 가진 소위 집권당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기면 그 권한을 갖고 위치가 바뀌는 거죠. 당이란 뭘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집권했을 때의 당과 야당이었을 때의 당이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층을 넓히고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는 우리 지지층들이 그 의사를 표명해서 당신들이 권한을 가져. 당신들이 이 살림을 맡아.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게 만드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대응 양상은 집권했을 때와 야당일 때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돼요. 그게 커요, 비중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집권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비전을 제시하죠. 끊임없이. 그리고 행동 속에서 그게 저거 진짜네 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는 이미 집권하고 있는 쪽을 공격을 해야죠. 예를 들면 큰 들판에 성 같은 거죠. 성. 그 성을 누가 차지할 거냐. 성벽을 기어 오르고 성을 차지하는 공격하는 입장하고 성을 지키는 입장은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지 계층을 넓혀야 되는 것은 정당의 운명이죠. 그런데 집권당이 되면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돼요. 잘 찔러야 돼요. 그런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차이라고 봐요. 그러나 야당일 때는 흩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결속을 시켜서 대오를 유지하고 공격을 잘하면 되죠. 그게 크죠. 비중이.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집권당과 도전하는 야당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유능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강한 정당이 될 때 그 강함이 대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강함이란 외유내강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욕설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아요. 뭐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요. 막 세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막 반말에 막 모욕적으로 막 거의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 그 강해 보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가죠. 소수만 남겠죠. 그건 강한 게 아니다. 진짜 강한 거는 바다 같은 거라야 되는 거죠. 다 받을 수 있어야죠. 다른 건 원래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쌍둥이도 다른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지. 근데 그 다름을 막 강조하면 다 적군되죠. 똑같은 사람 찾으면 결국 나밖에 안 남아요. 다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특히 집권을 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죠. 뭐 과격한 표현이나 뭐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모욕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이겼냐 졌냐 그건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죠. 숫자가 과반이 넘으면 이긴 건가 10개를 넘으면 이긴 건가 그럼 기준 따라 다 다르죠. 판단 주체 기준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나 정말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중립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그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비 안 오는 건 뭐 주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엘니뇨 때문이지. 꾸디게 내 때문이냐. 선관위가 저렇게 사고 쳤는데 나하고 상관없어. 법률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나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지 시정해야 되고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하늘이죠. 저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개별로 나눠놓으면 정말 무력하고 미미하지만 전체로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집단 지성으로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